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 단축키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윈도우 단축키를 외워둔 것 중에서 뭐 10년도 넘은 것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다면 윈도우 XP 뭐 전이었을 거나 윈도우 XP 근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쓰고 있는 단축키도 있어요. 외워서 물론 굳이 외워야 되나요? 뭐 굳이 외워야 되냐고 하면 그러실 필요는 없죠. 근데 내가 자주 쓰거나 내가 꼭 필요하다면 알아두면 진짜 효율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신 분, 그리고 저는 제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호기심에 알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분명히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다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10개 중에 1개 정도는 나도 필요했었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했잖아요. 몇 개는. 그래서 조금 추가해서 수업 한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바탕화면 바로가기 키라고 하면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윈도우 D랍니다. 근데 왜 세 가지나 있나요? 이제 그건 뒤에서 제가 차차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 윈도우 키라고 하면 그 모니터 귀퉁이에 있는 이 키는 시작 메뉴, 시작 버튼, 시작 단추라고 하지 윈도우라고 안 해요.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키, 이 키만 윈도우 키라고 합니까?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똑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개를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윈도우 키와 D, 데스크의 D. 영어가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수업하는데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응을 보시면 됩니다. 이응으로 외우는 게 저는 더 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편한 대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외우시면 되잖아요. 물론 안 외우셔도 되는데 어쨌든 윈도우 D, D는 데스크탑이랍니다. 데스크탑이 우리가 컴퓨터 외 그 본체를 데스크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 화면, 바탕화면도 데스크탑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윈도우 D 그러면 바탕화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D 그러면 바탕화면으로 단 한 번에 가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윈도우 D를 누르면요. 제가 열었던 화면으로 와집니다. 두 번째 갈게요. 윈도우 M도 바탕화면을 가시는데 얘는 최소화를 열려있는 모든 창이 작업 표시줄로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화가 되는데 이제 한 가지가 달라요. 얘는 복구할 때는 윈도우 Shift M을 누르는 겁니다. 최소화 단추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잖아요. 지금 이 모니터에서도 이 모양이잖아요. 자, 윈도우 누르고 M을 눌러볼게요. 윈도우 M은 싹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윈도우 Shift M.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열어놨던 것까지 다 돌아옵니다. 자, M은 미니마이저라고 발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발음이 좀 구리다고 흉보지 마시고. 제 귀에 듣기에는 미니마이저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화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전 이렇게 스토리를 알면 기억하기가 쉬워서 일부러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거는 윈도우와 콤마입니다. 그런데 이 키는 사실 이 단어만 할 때는 피크라고 들리더라고요. 근데 at이 붙으면 pick at desktop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단어를 보시면 안 돼요. pick at이라는 게 엿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윈도우하고 콤마를 눌러도 자 눌렀더니 갔다 다시 돌아오죠. 이게 무슨 뜻이 엿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죄송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실행 중인 창이 투명화되어 바탕화면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윈도우 콤마를 탁 놓는 순간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만 봐야 될 때 사용을 합니다. 창을 방해하지 않고. 그런데 이 키가 윈도우 콤마를 해도 되지만 작업 표시줄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마우스 포인터를 이쪽으로 가져가도 이 하얀색 선이 안 나타난다면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가서 볼게요. 어, 이제 제가 이 설정창 여는 거를 가르쳐 드리긴 할 텐데, 그때 이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 설정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동작으로 내려오세요. 화면을 내려서. 그런 다음에 이게 꺼져 있으면 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리 가도 바탕화면 바로 보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윈도우 콤마보다 이걸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자, 윈도우 L, 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반찬통, 락앤락 통이라는 그 상표 브랜드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잠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으로 카페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어디 강의실을 비울 때도 윈도우 L을 누릅니다. 윈도우 L을 누르는 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컴퓨터 화면이 잠겨지거든요. 자, 잠겨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해볼게요. 윈도우 L. 자, 윈도우 L을 딱 하면 이렇게, 죄송해요. 원래니까 이렇게 첫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잠겼는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클릭해보면 저 같은 경우 암호가 걸려있어. 암호가 안 걸려있는 분은 그냥 로그인이라는 단추가 뜨고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암호를 해야지만 들어와요. 그래서 노트북이고 외부 장소에 있을 때는 꼭 잠금하면, 그러니까 윈도우 L이 저한테는 진짜 소중해요. 개인정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노트북, 제 전용 노트북이거나 제 스마트폰은 어떨 때는 지갑보다 더 소중해요. 요새 솔직히 신분증이나 카드도 많이 안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카드하고 돈보다 어쩔 때는 내 가족이랑 나눈 카톡의 내용도, 내 가족이랑 찍은 얼굴 사진, 음성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개인정보잖아요. 그런 게 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L, 물론 윈도우 L을 해놓고 암호를 안 걸어 놓으셨다면 좀 그렇죠. 그렇지만 누군가 내 화면을 지나가다라도 켜져 있어서 쳐다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뚜껑을 닫으면 되죠. 맞아요. 그래도 되는데 이제 급하게 하다 보면 윈도우 L은 그래서 그냥 저는 습관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내 컴퓨터 스펙을 보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윈도우와 이 버튼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가끔 키보드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아래 버튼을 사용해야 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아래 버튼이 윈도우의 설정을 여는 겁니다. 우리 키보드에 보면 톱니바퀴가 설정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얘는 설정을 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있다면 바로 정보로 들어가 줄 수가 있어요. 윈도우, 근데 대부분 노트북에는 이 키가 이제 사라지고 없죠. 노트북에는. 근데 데스크탑 키보드에는 아직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윈도우 I로 들어갈게요. 윈도우 I. 윈도우 I로 들어오면 처음에 사실 어떻게 들어와지냐면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그렇지만 윈도우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면 여기까지 들어와집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들어와지는 거죠. 한 단계를, 자, 시스템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제일 마지막까지 하면, 자, 여기 보이시죠? 정보라는 걸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내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굳이 알아야 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내 램의 사이즈나,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PC 카톡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 장치의 이름을 좀 해놓으시면, 데스크탑에 이름을 해놓으면, 이건 내 컴퓨터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내 전용 컴퓨터만 해놔야 되겠죠. 그럴 때도 여기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떻게 바꾸나요? 여기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뭐를 쓰고 있죠? 윈도우 11 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윈도우 사양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설치하다 보면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32비트에 맞춰서 할 것인지 아니면 64비트인지. 근데 내가 몇 비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시스템에 정보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램이 몇 기가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 16기가잖아요. 근데 동영상 만들 때는 16기가, 물론 되는데, 속도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그 엑셀 정도만 하고 뭐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기가바이트면 충분합니다. 근데 4기가는 확실히 켜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넘어가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8기가면 그냥 일반의 우리 컴퓨터 초보분들이 쓰시기에는 괜찮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 자, 또 설명이 길어서 그러겠네요. 자, 윈도우 U는 이제 모르셔도 되지만 알아둬서 나쁘지 않습니다. 접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셔서 아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유틸리티라는 게 유용성이에요. 굉장히 유스풀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편리한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윈도우 U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접근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마우스 포인터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 마우스 포인터는 다르잖아요. 제가 원래 기본 마우스 포인터는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바꿨어요. 이걸로 바꾸고 컬러는 여기서 선택했고 더 많은 컬러를 원하실 때는 이 더하기를 누르셔서 컬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우스 크기가 어떤 강사님들은 정말 이렇게 크게 해놓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장치 그리고 제가 이제 확대를 하거나 그런 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클 필요 없고 또 가끔은 마우스 포인터를 잠깐만요. 제가 이제 예를 드려볼게요. 이건 안 되겠다. 자, 여기 마우스 포인터에 이 아이콘에다 갖다 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이 나타날 때 가끔 가려져요. 근데 여기는 가려지는 게 다행히 없네요. 근데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가 너무 크면. 그래서 제가 해본 바로는 2에서 4 사이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력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은 더 크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눈에 잘 띄는 게 저는 편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원을 표시할 때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이거 체크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우스 클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장애가 있는 분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장애가 있는데 하필 오른손이 장애인 거예요. 그러면 왼손을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저도 아이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인 애들은 오히려 마우스를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가끔 마우스가 고장난 줄 알고 클릭이 안 돼요. 그런데 우연히 보면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이제 애기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아무리 해도 속도가 안 돼요. 천천히 가요. 그럴 때 누군가가 속도를 이렇게 바꿔놔서 그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너무 마우스가 빨라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제가 접근성에 가면 이 마우스 포인터에서 제가 들어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우스 포인터는 재미로라도 꼭 한번 바꿔보시고 살짝 크기를 키워보세요. 그럼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윈도우 탭은 뭐냐면 제가 지금 장을 정말 저는 많이 열어놓고 작업하거든요. 근데 그 장을 한꺼번에 보려면 자, 윈도우 탭을 눌러볼게요. 어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창이 한꺼번에 다 봅니다.
가상 데스크톱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 편리해요. 다른 걸로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왜냐면, 퍼포인트, 엑셀만 해도 제가 열어놓은 게 뭐 몇 개씩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저한테는 편리합니다. 윈도우 탭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열려있는 창으로 돌아옵니다. 자, 어쩌면 이거는 제일 반가워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 활용도가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자, 제가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채널 하나를 틀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제 채널을 이렇게, 죄송해요. 채널을 이렇게 틀어 놓고 보신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럴 때 윈도우와 방향키로 한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 중에 하나를 보내고 나면, 그러니까 윈도우와 방향키 오른쪽을 눌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한글을 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글을 선택하고 여기서 보이는 거를 따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엄청 편리하죠. 두 개로 돼 있어. 그런데 어떤 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가운데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양일 때 이렇게 끌어서 사이즈 조절도 꼭 5대5가 아니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답니다. 자, 어때요? 괜찮죠? 저는 이거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다중창이 정말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탐색기를 열었을 때예요. 자, 해볼게요. 탐색기를 하나 열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복사해야 돼요? 그럼 탐색기를 클릭해서 연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번 더 하세요. 그런 다음에 파일 탐색기를 클릭해서 여세요. 그럼 두 개가 열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윈도우와 오른쪽 화살표인 방향키를 누르세요. 그리고 왼쪽에도 또 다른 탐색기를 두 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는 사진에, 자, 컴퓨터 자, 카메라 사진이라는 걸 열어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경치를 하나 열어볼게요. 폴더를 하나 열어서, 자, 이렇게 열어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파일을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그러면 복사라고 뜨는 거 보이시나요? 자, 복사해서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게 눈으로 보면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파일이 두 개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번에는 이 파일을 끌어다가 꾹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또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탐색기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럴 때 두 개를 동시에, 하나는 USB를 꽂았고 드라이브를 했다. 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고, 탐색기는 이제, 제가 여기 준비한 거에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모티콘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제가 한글에 가서 한번 예를 보여볼게요. 제가 안녕 했어요. 근데 글자만 하기 뭐한가? 윈도우 점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모티콘 창 열린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안녕, 그리고 이걸 마이크를 눌러볼게요. 근데 한글은 되나요? 한글은 지금 안 되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다른 걸로 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 부담스럽네요. 자, 여기서 제가 화면을 조금만 크게 해놓고 할게요. 자, 윈도우 누르고 점을 눌러볼게요. 자, 점을 누르고 제가 이런 핀을 꽂아 볼게요. 어때요? 지금 마이크가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어때요? 지금 켜지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색깔을 못 하잖아요. 그대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컬러는
글자 색깔로 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글자 색깔로 할 수 있답니다. 그럼 파워포인트를 가볼까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되는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여기서 제가 여기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어디 있지? 팁. 오케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윈도우 점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런 핀을 꽂아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까지 파워포인트는 그대로 들어오죠. 파워포인트는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자, 메모장을 한번 해볼까요? 메모장은 원래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한글은 이게 윈도우사에서 제공하는 거라 한글은 윈도우사께 아니다 보니까 한글에서는 안 됐지만 윈도우 점 해볼게요. 자, 메모장은 어떤지 볼게요. 메모장은 그림은 안 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나요? 그쵸? 이렇게 메모장도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제가 카톡을 잠깐, PC 카톡입니다, 여러분. PC 카톡을 잠깐 열어볼게요. PC 카톡에서 제가 윈도우 점을 해볼게요. PC 카톡이 사실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 번 썼기 때문에. PC 카톡은 안타깝게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컬러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실제로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하세요. 특히 파워포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이모티콘을 엄청 사용해요. 이 앞에. 근데 어디 가서 이모티콘 막 웹상에서 따올 때 고민되잖아요. 근데 얘는 글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 크기를 늘릴 때는 글자 크기를 늘려주면 자, 엔터 쳐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엄청 편리하게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지금 윈도우 창, 현재 창 닫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것도 한번, 자, 윈도우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윈도우 창을 열었어요. 제가, 그리고 네이버를 하나 열고요. 하나는 다음을 열게요. 다음 홈페이지 이렇게 열게요. 그런데 이 열려있는 창을 닫을 때는 컨트롤 지금 하고 자 잠깐만 자 컨트롤하고 윈도우의 W를 한번 사용해서 제가 닫아 볼게요. 물론 이걸 닫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현재 창이 닫혔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글을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도 이 창이 닫아지는지 볼까요? 닫아지기다. 컨트롤. 자, W. 얘는 안 닫아지죠. 왜요? 얘는 윈도우사에서 만든 창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윈도우 어때요? 닫아지려고 하죠. 그래서 얘가 너 조정할 거야? 하고 물어봐줘. 바로 안 닫아지고. 그러니까 얘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들은 이렇게 다 된다는 거. 웹브라우저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롬이나 엣지에서 연 인터넷 웹브라우저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윈도우에 열린 창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창들을 한꺼번에 닫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다음 하나 열고, 여기 뭐를 열까?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열었잖아요.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Alt, 윈도우가 아닙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요. 계속 윈도우 수업하다가. 하고 F4를 탁 누르는 순간 닫아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윈도우 한꺼번에 닫아야 되는데 일일이 안 닫고 물론 이걸 해도 한꺼번에 닫아지죠. 그런데 Alt F4
F4를 탁 누르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F4를 탁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닫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로 다 닫아버렸어. 원래 제가 다 닫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수로 닫았다면 다시 클릭을 하셔서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Ctrl Shift T. 자, 엣지입니다. 다시 열렸죠. 그럼 구글의 크롬도 그러는지 볼까요? 구글의 크롬을 열겠습니다. 자, 구글의 크롬을 여는데 이번에는 의정부 평세박스 이 두 개를 열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자, 제가 닫아볼게요. 그러면 Alt하고 F4로 닫으면 한꺼번에 닫아졌잖아요. 제가 다시 크롬을 열게요. 연 다음에 Ctrl Shift T. 자, 다시 닫아볼게요. 자, 다시 열었어요. 열었는데 지금 변화를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Ctrl Shift T 하면 여기를 보시면 알아요. 네이버는 원래 열려있던 거라 변화를 모르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면 알겠죠. 자, Ctrl Shift T가 엄청 편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닫았는데 어떻게 막 이러는 경우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T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금 윈도우 창에 얘가 하나하나의 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탭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자, 화면 가장 밑에 다운로드로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본인이 한번 타이핑, 그러니까 남의 좋은 자료는 항상 내 걸로 만들려면 본인이 타이핑을 쳐보세요. 물론 제가 실수로 진짜 잘못 타이핑하는 것도 꽤 있어요. 저는 엄청 실수가 많고 좀 덜렁대지거든요. 그래서 내 실수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 걸로 하시는 거는 타이핑을 꼭 추천드려요. 자, 국민단축키라고 하는데 설마 이거 다 아시겠지 하고 제가 안 하려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컴퓨터 왕초보 분이 많으시니까 Ctrl C. 이거는 한글도 다 돼요. 왜냐면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액세스 뭐 이런 거잖아요. 저기 오피스 프로그램이. 그런데 한글은 우리나라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Ctrl C, Ctrl X, Ctrl V, Ctrl S 저장하는 거, Ctrl A, 그러니까 전체 선택하는 거, Ctrl Z. 제가 항상 마법의 키 있죠?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저한테 6개월 이상 받으셨는데도 뭔가 실수하면 되돌리지를 아직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해서 다 지워버리면 겁이 나셔서 아직도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걸 써보고 편리함을 느끼잖아. 그럼 어느 날 실행 취소 단추인 Ctrl Z를 나도 모르게 하고 계세요. 물론 선생님 저는 손이 편치 않아서 저는 손 장애인인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 실행 취소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컨트롤 키를 고정키로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자, 컨트롤 Y는 내가 실행 취소했다가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다시 실행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저 보니까 지금 얘 아이콘도 틀렸네요. 키보드가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다 끝났나? 다 끝났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제가 덜렁대지여가지고 또 뭐 빠뜨린 거 없나? 자, 이거 영상 사진으로 한번 남겨놓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꼭 한번 영상 틀어놓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무언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윈도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괜찮습니다. 자, 방향키 하나 누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영상을 틀어놨다고 할게요. 그러면 크롬에서 영상을 틀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취소해야지. 이거 제가 아직 저장 안 해서 실수한 게 하나 있어서 실수 하나 고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여러분 걸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 다른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진짜 꼭 알고 싶은 유용한 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come, are, 쓸, 잡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